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은 저희 채널 홈에 오셔서 요 커뮤니티 버튼 누르시면은 모든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 월급 통장 9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2023년 4분기 글로벌 증시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 금리 인상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자, 주도주들은 연말에서 내년까지 추세 상승을 준비하며 힘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네옴시티, 재건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OLED, 친환경, 5G, 우주항공 같은 이런 바닥권 섹터들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죠. 자, 하지만 이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너무 빠른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8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5조 원이나 줄어들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저희 선한스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장 상황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클래스 준비되어 있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차분하게 바닥권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집하는 차기 주도주 클래스, 두 번째는 단기 매매로 자금을 순환하는 트레이딩 클래스입니다. 자, 4분기의 시작 9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을 진행한 후에 투자 성향에 맞춰서 클래스 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은 요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자, 최근에 34,200포인트 돌파 이후에 35,000 중반 포인트까지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프만 보면은 한 차례 상승 후에 35,400 구간 돌파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요 하단 구간 지난번에는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이 구간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이 지지선 구간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시장을 압박을 했고 그리고 FMC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쉬어가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이후에 FOMC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서 뭐 내년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상승 준비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더욱더 걱정이 없죠. 뭐 딱히 조정이라고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12,000포인트 저항 만들던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너무나도 화려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12,000 넘어간 다음에 14,000 중반까지 올랐죠. 그리고 나서 14,000 아래쪽으로 살짝 흔들고 그리고 나서 14,000포인트 아래에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 14,000 넘어간 또 다시 달려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술주 중심의 우리나라 성장주 중심의 우리나라 시장에는 더욱더 뭐 긍정적일 수 있겠죠. 나스닥이 양호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 2500포인트 상반기에 계속 저항받고 있다가 돌파 후에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또 넘어가려다가 여기서 더 못 가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6월 구간에서 돌파된 이후에 뭐 5월에서 6월 사이죠. 돌파된 이후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3개월 이상 이렇게 지루한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형주들은 지금 뭐 시장이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구간을 넘어가서 작년에 3대 악재,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봉쇄,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이 3대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미국 금리 인상 이제 해소되어 가죠. 중국은 이미 봉쇄 해제하고 유커도 우리나라에 귀환할 정도로 중국은 빠르게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열심히 펼치는 거 보면 아시죠? 그리고 제일 불확실성이 큰 게 이 전쟁 부분인데 이 전쟁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우리는 피해국이니까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완화하면서 평화회담 얘기 가을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재건주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3대 악재가 해소된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에서 장이 살아나고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거는 언제나 있어왔던, 과거부터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뭐 아주 그냥 뭐 그 기본적인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힘을 모으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조금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도 보시면은 지난주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외국인들 선물을 워낙 이제 대량 매수를 하면서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제 오늘 해서 조금 다시 한번 눌러주는 FOMC 경계감 정도 만들어주는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옵션 도량도 양매도 구간으로 해서 변동성 좀 축소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축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가 나옵니다. 언제나 이렇게 수렴한 이후에는, 수렴 과정 이후에는 확대가 나온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이 가운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뭐 그렇게 매도합니까? 아니죠. 코스닥만 샀다 팔았다만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선물로만 지금 사고 팔고를 하고 있지, 주식은 매수한 거 그렇게 뭐 그 줄이거나 하지 않고 있다. 비중 조절 정도만 하지 크게 줄이지 않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요 900포인트, 890포인트 요 사이 구간에서 이렇게 흔들고 이런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흔드는 건 뭐 자연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넘어와가지고, 사실 이 구간에서 넘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빨리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받는 거 오히려 좋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언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급적인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주, 뭐 TSMC에서 뭐 공급 물량에 대해서 좀 뭐 축소 과정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TSMC는 이제 파운드리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 중요하죠. 그동안은 이게 뭐가 문제였냐?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죠.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돌파구로 생산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을 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감산을 해서 생산량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재고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면 재고가, 이 재고 감소 이 구간이 끝난다. 그럼 다시금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재고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데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TSMC랑 상관없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동안은 계속 나온 게 HBM 얘기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이해되시죠? HBM 얘기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요건 차세대 먹거리란 말이에요. HBM에 대한 비중은 정말 이 소액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이 있고, 요거는 이제 점점 더 커져가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일부밖에 안 됐는데 이 일부가 더 커져서 비중을 좀 더 차지할 때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버텨줘야 되는데, 이 메인인 시장,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이닉스, TSMC가 저렇게 뭐 위기라고 하는데 괜찮느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오히려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되는 구간이니까, 만약에 그 핑계로 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준다, 20만원 아래를 준다, 그러면은, 아니 20만원, 12만원 아래를 준다, 그럼 12만원 아래부터 15만원 뭐 흔들기 정도까지는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주. 그래서 뭐 HBM 관련주들, 뭐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요거 5만원 흔들기 내려와주면 아주 좋은 구간, 여기부터 해서 4만원까지 주면 좋은데 여기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4만 5천원까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요 5만원 아래쪽부터 해서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가 조금 실지언정, 오히려 전통적인 소부장 종목들 있죠. 뭐 테스라든지 뭐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최근에 갑자기 튀어오르죠. 바닥권에서 튀어오르죠. 32,000원 회복되고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죠. 전통적인 종목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반도체도 뭐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러분들 뭐 팹리스가 있고 그리고 뭐 파운드리가 있고 계속 나눠드렸잖아요. 그렇게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모리 시장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SMC랑 똑같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종목은 좋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이 2차 전지 휴식하고 있는데 그냥 쉬게 놔두세요. 그리고 이거 100만 원 회복되면 다시 130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그냥 지금은 이쪽보다는 이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잠깐 돌면서 순환매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로 도느냐, 사실 유가가 지금 90달러로 넘어가면서 SO일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도 되는데, 재밌는 거는 기존에도 유가 관련주는 뭐 유가가 올라갈 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뒤늦게 움직이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후발성으로 90달러 돌파돼서 유지가 되면은 돈이 남을 때 이쪽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SO일이나 GS 같은 경우 이거 배당주로도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저항은 돌파했으니까 쉬는 구간 만들어주면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당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보면서 내가 매수했는 한 25에서 30% 정도까지 수익 난다. 그러면 차익 실험만 하고 빠져나오시는 거고, 그 정도 수익 안 나면 배당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쪽이 이제 그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린 이미 많이 올라왔죠. 5,000원 중반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8,000원 후반대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한 번씩 뭐 비중 축소하면서 단기 급등하면 우리 비중 축소하고 보는 거 아시죠? 보면서 만약에 이게 7,800원 흔들기 나오면서 뭐 7,000원 중반 간다, 혹은 7,800원에서 유지되는 거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보시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8,800원 돌파 못하면 그냥 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넘어간다라면 8,800원 유지되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흥구석 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등등 천연가스 관련 쪽까지 같이 보시는 거고요. 또 오늘 이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 원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가 폴란드에 뭐 혹은 뭐 터키도 있고 많은 국가들, 루마니아도 있고 많은 국가들의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전을 수출하려면은 이 웨스팅하우스랑 얘기하는 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을 제한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제 들으셨겠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APR 1400이 이제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니까 한수원이 타국에 이걸 수출하려면은 미국 에너지부랑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수출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출은 가능하다. 수출은 가능하다. 수출 오케이. 이해되시죠? 수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출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조율하는 게 문제인 거지, 수출은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가 수주를 따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오늘 이제 그러면은 한전 기술이라던가, 이게 설계 관련된 쪽이니까요. 한전 기술이라던가 이제 뭐 우리 기술이나 뭐 이런 쪽이 오늘 많이 움직였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그리고 뭐 BHI, 보성파워텍, 뭐 오늘 뭐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했는데, 뭐 한신기계나 이쪽은 아직 뭐 못 움직였어요. 뭐 수주가 나온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6,000원 구간, 저항 구간을 건드려주고 있죠. 최근에 돌파 시도 하고 있죠. 이러면은 한 번 정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거래대금 최근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6,000원만 넘어가면 한신기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G2파워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2파워는 10,000원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힘 모으고 있는데, 얘는 거래대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신기계는 거래대금을 실었으니까 이제 저항 구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G 관련주들,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지금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 뭐 꼼수를 쓰고 있죠. 뭐 6G를 조기 투자한다, 5G 투자가 저조하니까 6G는 미리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5G 요금제를 여러분들한테 받고 있으면 5G부터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당장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6G 투자 좋습니다. 조기 투자하는 거 좋은데 5G부터 제대로 투자를 해놓고 가야 되겠죠. 뭐 초격찬이 뭐니, 뭐 광고 열심히 때려놓고 나서 기지국 안 지었잖아요. 기지국 안 짓고 그거를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뭐 6G나 뭐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5G도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고 5G 투자하면은 뭐 6G 투자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5G 같은 경우도 LTE 장비 그대로 연계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투자하고 6G 그대로 연계해서 쓰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런 쪽은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뭐 이 5G 장비부터 시작해서 6G 장비까지 조기 투자하면 좋은 거고 5G부터 해서 제대로 투자나 좀 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KMW를 비롯해서 최근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솔리드도 좋고 그리고 뭐 오이 솔루션 이런 쪽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런데 뭐 서진 시스템이나 이렇게 아직 안 움직인 쪽 있죠. 이런 종목들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000원 회복되면 얘도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삼성향 쪽 매출이 높은 기업이니까 삼성에서 지금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출하고 수주 따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봄 정도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는데 누구보다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가을에 평화회담 이슈도 나왔고 그래서 SY 같은 경우 이미 6,000원 넘어와 있고 7,000원 구간도 건드렸습니다. 아주 좋죠. 이게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으니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덕신하우징 같은 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이 지금 2,300원 건드리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부족합니다. 거래대금 실어줘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거래대금이 만약에 뭐 내일부터 언제든 실어주기만 한다면 여기서 얘도 한번 급등 나올 수 있고요. 이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양건영 이 세 종목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건 우크라이나에서 모듈러 주택은 미리 요청을 했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직원분들 이제 가 계실 때 어딘가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허벌판 사막에 어디 있을 겁니까? 그래서 모듈러 주택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SY, 범양건영, 덕신하우징을 비롯한 이런 관련주들 항상 보시면 되고 히름은 네옴시티에도 뭐 이미 진출해 있고 설계 쪽으로 해서 항상 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000원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 이거 10,000원 넘어가야지 제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대금을 실어주고 있으니까 히름 같은 경우도 꾸준히 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신 같은 경우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5만원 넘어가는데 기존에 교육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만원 유지해줘야 되는데 급등한 다음에 잡지 말고 미리 잡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덕신하우징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뭐 한미글로벌이나 뭐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죠. 그래서 시동 걸고 휴식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거래대금 실리면 이것도 3만원 넘어가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넘어간 다음에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쉴 때 쉬는 구간 만들어주면 그때그때마다 보시면 돼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같이 뭐 볼 수 있겠죠. 코오롱 글로벌 뭐 이런 종목도 12,500원 넘어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기준 말씀드렸죠. 한번 수급 붙여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데 거래대금 이제 슬슬 붙이고 있는 거예요.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요. 더 붙여야 되고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어제 1,500원 딱 건드렸죠. 쉬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거 쉴 때 보는 거예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전체 종목들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국경절 중추절 연휴 기대감 얘기하는데 뭐 VT 같은 경우 지금 추세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더 올라가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가면은.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정도 나오고 휴식을 취해야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실리콘투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이제 9,000원 구간 돌파 시도하고 있으니까 딱 붙여놨죠. 9,130원인데 9,000원 유지해주면은 튀는 거고 거래대금 오늘 조금 실었는데 한 번 더 폭발적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다 보시면 되고요. 뭐 연우 항상 뭐 종목 못 고르겠으면은 그냥 용기 제품 고르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연우 16,000원 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주 좋은 구간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코리아나 코스맥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쉬는 구간에서 보시는 거고 그리고 여행 쪽 얘기하면은 우리도 6일 연휴 아닙니까? 모두 투어부터 시작해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모두 투어부터 시작해서 뭐 노랑풍선이나 이런 거 쉬고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쉬고 있을 때 잘 보시면 되는 거고 횡보 중이죠. 노랑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쉬고 있을 때 급등 한번 6억 기한한다고 해서 급등 나오고 쉬고 있죠. 그럼 7,500에서 8,000원 너무 좋은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8,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거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쪽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여행객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쪽을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오죠.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종목이 이제 쉬고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뭐 6,000, 5,000원 중반까지 와준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이 스타링크 관련해서 우주항공 쪽이 좀 좋은데 인텔리안 테크는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뭐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거 10,000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10만원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수년간 잘 뭐 보유하신 분들은 유망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너무나도 뭐 좋은 수익률을 얻었으니까 계속 이끌어 가시면 되고 AP선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좀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데 14,000원 요 위쪽에서 중심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내려와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17,000원 넘어간 다음에 쉬는 구간 또 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많죠. 이쪽은 보시면 되고 네오이즈가 드디어 이제 피해 거짓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좀 불만이긴 한데 게임즈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죠. 35,000원 회복되면 그래도 이제 4만원 구간 정도는 노릴 수 있고 4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 넵튠이 움직임이 좋았죠. 급등 나온 다음에 휴식을 취했는데 요 9,000원대 구간부터는 슬슬 다시 한번 8,500원까지 모아갈 만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만 노려도 요거 만원 만약에 요게 만원 회복되면은 11,500원만 가도 서운하지 않고 13,000원 가면 아주 나이스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넵튠 같은 경우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넵튠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라고 누누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애플 관련주 LG이노텍부터 시작해서 BH,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 자화전자 등등 이쪽 보시면 돼요. 지금 워낙 바닥을 찍고 있는데 뭐 중국 관련 이슈도 있고 공무원들 뭐 쓰지 마라 뭐 했다는데 그 이슈도 있긴 한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출시한 이후에 뭐 중국, 뭐 유럽 이쪽에서 오히려 그 갤럭시 폴드처럼 애플도 판매량이 이제 프로맥스나 이런 쪽이 10% 정도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애플 쪽도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면은 한 번씩 순환이 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순환매 앞으로 돌 순환매 섹터들을 이제 쉬고 있는 구간에서 체크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뭐 유신이나 이런 거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종목들 기존에 다 교육해드렸던 종목들이니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공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체크해갖고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또 항상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저희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